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10년 연애를 한 사람이랍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나면서 별로 싸운 적도 없어요. 어릴 때 만났으니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좀 다혈질이라 화도 잘 내는 편이거든요. 제가 무언가에 마음이 상해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예비신랑은 바로 사과를 하고 저를 달래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애당초 싸울 일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어요. 예비신랑은 그렇게 순하고 심성이 여린 사람이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3대 독자인 예비신랑은 시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다는데 시어머니는 말하자면 일명 헬리콥터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저는 예비신랑이 훈련소 입소하는 날은 물론이고 군대 면회도 예비시어머니와 함께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도 잘 대해주셨고 많이 챙겨주셨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했죠. 사실 그런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예비 신랑과 헤어져야 하나 싶은 고민을 진지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비 신랑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성향은 다를지 몰라도 예비 신랑과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코드가 잘 맞았기 때문에 연애를 오래 해도 권태기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예비신랑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IT 쪽에서는 꽤 전망이 밝은 소위 떠오르는 핫한 기업에 입사를 했고 저는 국내 브랜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들어갔어요. 사회초년생 시절이 연애 위기 시기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시기니까 변수도 많고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입사 초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예비신랑은 한결같이 저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줬어요. 예비신랑과의 연애는 잔잔하지만 따뜻한 가운데 10년이나 이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사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긴 해. 우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는 결혼 얘기를 하셨잖아. 그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니까. 3대 독자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나 그때 3대 독자 꿈도 꾸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 10년 연애하면서 결혼 얘기는 또 몇 번이나 하셨더라? 그때마다 난처하고 곤란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이젠 정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엄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지 뭐. 엄마도 안 될 걸 알면서도 괜히 한 번씩 그러셨던 거야. 잊어버려. 신경 안 써도 돼. 너도 일하느라 바빴고 나도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워낙 극성이고 알지? 내가 나이라도 조금 더 들어서 결혼을 해야 우리 엄마 그 극성이 좀 덜해질 것 같았어. 예비신랑은 그렇게 저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서 총대를 메고 결혼 시기를 늦춰온 거였어요. 예비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는 게 너무 보였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하니 어쩔 수 없이 봐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결혼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엄마, 내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뭐가 좀 알아주고 보이는 것 같단 말이지. 윤성이 엄마 말이야. 장난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그지? 윤성이네 집에서 특히 윤성이 엄마 기준에 내가 성에 찰 리가 없거든. 근데도 나한테 항상 잘해주셨어. 윤성이 때문에 억지로 그러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 이유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 윤성이 엄마는 우리 집에 엄청 잘 산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 뭐라고 하시든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아이 하긴 엄마도 우리 집이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걸 탐탁자나 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 내색도 전혀 없으셔? 그럼 좋은 거지 뭘. 별걸 가지고 다 걱정이네. 아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엄마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엄마가 생각해도 윤성이 조건에 비해서 내가 그리 썩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윤성이 엄마 성격상 안 내키는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꼭 표시를 내셨을 텐데 안 그러신단 말이야. 그저께 윤성이랑 걔네 엄마 모시고 식사했던 날 있잖아.
윤성이 엄마가 내 코트를 받아주시더니 코트 안쪽에 라벨을 확인하시는 거야. 아우, 너무 대놓고 보는 거 있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 심지어 화장품 같은 거에도 꽤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 무슨 브랜드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늘 뭔가 흡족한 표정 같은 걸 지으셨어. 아니 뭐 물론 내가 옷도 좋아하고 가방 같은 것도 비싼 것도 좀 갖고 다니고 그러긴 하지만 내 또래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윤성이 엄마는 우리 집이 뭔가 재력이 굉장히 빵빵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뭐 우리 집이 평범한 중산층보다는 넉넉한 게 맞지 뭘 그래.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수연이 예쁘게 잘 키우려고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이 꽤 잘 풀렸으니까. 아이 물론 엄마 사업소안이 한몫한 것도 있고 말이야. 그 정도 위치 좋은 곳에 식당을 여러 개 갖고 있었으니 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걸 굳이 일부러 티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거 봐. 당장 윤성이 엄마도 너 입고 다니는 것만 보고 집에 돈이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그래서 말인데 엄마, 상견례를 하거나 뭐 그런 자리가 생겨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자고. 어때? 굳이 그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까 윤성이 엄마가 내 코트라벨 들춰보실 때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더라니까. 지금은 잘해주시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그랬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랄까요? 그런 걸 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더러 괜한 겸손은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등 뭐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고질고대로 듣질 않으셨어요. 수연아, 아이 그래 너희 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니? 이제 곧 상견례도 할 거고 하니까 뭐 내가 직접 여쭤봐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좀 알아두는 게 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야. 너희 어머님은 윤성이 아버지 어느 기업에 다니는지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린 너무 하는 게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 네, 요식업 쪽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암투병 하시면서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좀 쉬고 싶다고 하셨고, 건강 회복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꽤 오래 쉬셨죠. 어머, 예. 그럼 너희 집은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아유, 역시 있는 집이라 다르구나. 우리 집이야 뭐 윤성이 아빠가 대기업 다닌다고는 하지만 월급쟁이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이 그 정도로 재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엄마가 조금씩 모아두신 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엄마가 곧 다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마마마, 예. 모아놓은 돈으로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자라는 얘기야. 곱게 자라서 그러나? 너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아이, 뭐, 몰라도 되면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정말 아닌데. 됐다, 얘. 겸손도 너무 심하면 결례가 되는 거야. 너희 집 부자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니? 넉넉한 집에서 구김없이 자란 걸 좋게 본다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엄마가 하셨던 식당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일부러 요리조리 피하면서 얼버무렸던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 걸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차례 평범하다는 걸 강조해도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결론 내리시니 저도 더 이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연이가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 다시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수연이 어머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 뭐예요. 그저 요식업 쪽이다. 이 정도로만 아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오래 쉬었더니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회복을 하느라 몇 년이나 일을 쉬었잖아요. 그래도 하던 일이 제일 편해서 다시 식당을 열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 아이고, 그러시구나. 식당을, 네, 그렇군요. 식당 하셔서 수연이도 이만큼 키우고 대단하시네요, 정말. 식당 정리하시기 전에는 꽤 오래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그럼 뭐 이미 배타령이실 테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으실 테고, 규모가 꽤 크겠어요. 그죠? 동네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자주 가는 동네면 좋겠네요. 아니, 이 사람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것처럼 그래?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아이, 제 안 사람이 좀 주책이죠?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소박한 식당인데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크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오래 쉬기도 했고 체력도 이전 같지가 않아서 정말 아담하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유, 아니긴요. 수연이가 그러더니 어머님도 똑같이 너무 겸손하시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 칭찬을 하며 띄워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식당 규모나 위치를 알아내려고 떠보는 질문을 참 집요하게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인지 저희 엄마 식당 컨설팅하는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하여간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적당히 중재를 해준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예, 수연아,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바로 알겠더라. 윤성이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하더구나. 윤성이 아버님도 안 그러시고 윤성이도 애가 반듯하고 바른 아이인데 아유, 어떻게 걔네 엄마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니? 그거 참 신기할 정도야. 속물군성을 어쩜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내는지 윤성이 아버지가 민망해 하시니까 그것도 보기 좀 그렇고 말이지. 거봐, 내가 뭘 했어요. 아, 엄마가 보기에도 확실히 좀 그러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윤성이 만나기 시작할 때는 3대 독자, 애지중지 다 큰 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시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렸었는데 이젠 그것보다 너무 돈돈거리면서 눈 반짝반짝거리는 게 더 거슬리는 거 있지. 그렇다고 뭐 10년 동안 윤성이랑 헤어지지도 못했고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 아유, 상견례도 다 하고 결혼 날까지 잡아놨는데 뭐 어쩌겠어. 윤성이가 애가 됨되니까 참 괜찮으니까 중간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네, 저희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였거든요.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식장은 보통 1년 이상 여유를 두고 잡는 곳이라 결혼식까지는 한참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랍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 친정엄마가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정식 오픈을 하기 전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만 불러 가오픈을 겸한 개업식을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에 들어설 때부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맞아? 어머머머머, 아니, 여기 무슨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야? 영업을 하는 건물이라고? 철거 앞둔 폐건물 아니야? 웬일이야? 아이, 무슨 이런 건물이 다 있어? 어머, 이렇게 낡은 건물에 밥 먹으러 들어오고 싶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으리으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을 기대한 모양인데 사실 새로 개업하는 식당은 규모도 무척이나 작은 데다 식당이 위치한 건물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긴 해도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나름 입지가 괜찮은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추하고 작은 식당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걸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건물이 다 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인데 이런 건물에서 식당을 하면 누가 밥을 먹으러 오기나 해요? 건물이 낡은 것도 낡은 건데 식당은 왜 또 이렇게 작아요? 안팎으로 다 이렇게 초라해서 장사가 되려나요? 대놓고 무례하게 구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표정, 이것저것 툭툭 건드리는 행동 등을 보면서 엄마와 저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엄마는 애써 웃으며 침착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건물이 좀 낡긴 했죠. 가게도 작고 그러긴 하지만 목이 아주 좋아요. 이 지역이 소문난 사무실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구내식당 없는 적당한 규모의 사무실이 모여 있어서 식당 자리로는 아주 알짜배기인데요. 엄마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그냥 그러시냐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술 더 떠서 더욱 강도 높은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 있는 척을 그렇게 하시더니 고작 이런 식당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유 세상에 어쩜 웬일이야. 수연아, 얘 너도 그렇다? 그렇게 있는 집 자식처럼 어지간히 퀴티나게 꾸미고 다니고 화장품도 죄다 비싼 것만 쓰고 다니는 것 같던데 이제 보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사치스러워서 그런 거였구나. 너 설마 비디는 건 아니지? 저는 순식간에 바뀐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박하고 나섰죠. 아유, 어머니, 제가 언제 돈 많은 척 있는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저희 집 그 정도로 잘 사는 거 아니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안 믿고 좋을 대로 생각하신 건 어머니신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예,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예. 난 당연히 네가 겸손 떠는 줄 알았지. 이건 뭐 평범한 것도 아니고 완전 그지꼴이잖아. 넌 이런 걸 평범하다고 그러니? 이건 뭐 기준이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엄마와 저는 믿을 수 없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현에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무개념 발언은 아직도 덜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모니한테 낚인 거 아니야. 집에 돈 좀 있는 척 그렇게 봐달라고 티를 내길래 좀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구질구질한 식당이 새로 오픈한다고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아니 여기가 어디 사람 초대할 그런 곳이나 된다고 생각한 건지 이런 거지 같은 식당이나 겨우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사돈 안 맺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지금이라도 파혼하면 좋으시겠어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 모셔놓고 하는 개업식인데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머, 얘 좀 봐. 있는 척만 한 게 아니네. 그동안 조신한 척도 아주 찰도 했구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사기를 당해도 보통 사기를 당한 게 아니네. 아유, 이렇게 깜빡 속고 있었다니? 파혼해야지. 파혼하자니까.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인데 다 알고도 내가 당할 것 같아. 이 결혼 당장 엎어. 난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이랑 절대 사돈 못 맺는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귀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밝고 순수한 애가 우리 아들이랑 맞지. 너 같은 애는 아니야. 내가 어쩐지 불안하더라니. 내 촉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휴 홀어머니라고 해도 돈은 좀 있어 보여서 괜찮겠지 했는데 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집안이라는 거잖아. 이런 근본 없고 미천한 집안이랑은 절대 사돈 못 맺는다. 알겠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어이가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또 식당 직원들을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아니 왜 사람을 그딴 표정으로 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볼 거 하나 없이 어디 내놓지도 못할 집. 그래도 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며느리 삼아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고 뭐예요? 내 말이 틀려요? 어쩐지 식당 규모며 뭐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았으면 뭐 파혼 못하나? 복주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니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나 절대로 파혼 못해. 내 결혼인데 왜 엄마가 파혼을 하라 마라 하냐고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라고. 세상에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내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닌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제는 엄마한테 소리까지 지르네.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는 거야?
어디서 이딴 년한테 걸려서 이 빙충아? 번듯한 직장도 있고 잘 배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혼을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다 기절할 것 같다니까. 아니야, 엄마. 아니라고. 나 이제 직장 없어요. 사실 이 식당 내가 맡아서 할 내 식당이라고. 여기가 이제 내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나가서 얘기해. 예비 신랑이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백을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벙 찌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난 거죠. 예비 신랑은 직장에서 잘린 지 좀 됐었거든요. 다시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 삼아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요식업에 도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비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헬리콥터맘으로 명성이 높았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다니느라 시키는 공부를 해야 했고 딱 한 번 요리에 대한 꿈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참히 무시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정신을 가다듬고 예비 신랑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식당을 열었다는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 너 설마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이딴 식당을 연 거야? 너 대출도 받았니? 아유, 빨리 말해봐. 쟤랑 쟤네 엄마가 부추겼지? 네 엄마 속 답답해 죽는 꼴 보려고 그래? 빨리 대답 못해? 엄마, 제발 말 좀 가려해요. 이 식당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차린 거야. 장모님이 하실 식당은 다른 곳에 있는 거고 여긴 장모님이 차려주시기만 하고 내가 할 내 식당이라고. 처음부터 모든 광경을 지켜본 직원들도 예비 신랑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드님 식당이 맞다고 거들었죠. 직원들도 지 아들이 차린 식당을 실컷 까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그렇지 결혼도 안 한 사위한테 무슨 식당을 덥석 차려주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맡아서 할 식당을 왜 저희 친정엄마 식당이라고 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초대했을까 싶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다 사정이 있답니다. 엄마가 암투병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제가 입사한 지 2년 차일 때였고 엄마는 위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위암은 치료만 잘하면 괜찮다고는 해도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싶은 생각에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예비 신랑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제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엄마가 더 힘드셨을 텐데 예비 신랑 덕분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었고 수술하고 항암, 방사능 치료까지 투병 생활을 할 때 치료받으려면 잘 드셔야 한다며 위암 환자에게 좋다는 것도 챙겨오고 엄마 모시고 가벼운 산책도 나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 날이 많았는데 예비 신랑은 늘 정시 퇴근을 하고 제가 없을 때에도 혼자 가서 친정엄마를 챙겼거든요. 그런 예비 신랑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엄마도 그때 예비 신랑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반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땄고 제대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 예비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쉽게 말해 잘린 거죠. 사실 예비 신랑은 사교적이지 않다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사회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성향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오긴 했어도 당시 시어머니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군 생활도 엄청 편하게 해서 조직 생활에 적응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아무리 깨어있는 기업 문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군대와 다를 바 없었고 예비 신랑은 그걸 정말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물론 회사 동료들도 그런 예비 신랑을 불편해했을 테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니까 그걸 좋게 봐서 그런지 어찌어찌 여태 다니긴 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예비 신랑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한 거였어요.
예비신랑도 앞으로 회사에 더 기여하려면 부하 직원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니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회사는 나온 거고요.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신입사원도 아니고 이젠 연차도 꽤 쌓였고 직급도 자꾸 올라갈 텐데 결국 팀을 이끌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협업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살아남겠어요? 오히려 후련해.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퇴직금으로는 작은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해. 우리 부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 장모님께는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나 회사 잘린 것 때문에 걱정만 드릴까? 난 그래도 장모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말이야.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는 자기 말대로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어릴 때도 요리 얘기 꺼냈다가 상처 많이 받았다면서 우선은 상황을 좀 보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으니 친정엄마께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식당 운영 전반의 노하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 투자까지 해주겠다고 하셨던 거죠. 장사는 뭐니 뭐니 해도 목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해. 좋은 자리 얻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거지. 윤성이 퇴직금은 그냥 비상금으로 그대로 두고 엄마가 투자를 할 테니까 엄마 돈으로 시작해봐. 열심히 해보는 거다. 그리고 장사 잘 되면 이자 잘 쳐서 갚아. 그러면 돼. 장모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이 명예 같은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 뒤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요. 엄마, 그게 어른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도 좀 걸리긴 하는데 내 생각에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윤성이가 하고 싶은 식당은 작고 소박한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친근한 식당인데 특히 윤성이 어머니 마음에 들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말이야 내 생각에는 우선 엄마 식당이라고 하고 윤성이 어머니 반응을 좀 살펴보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시댁 어른들을 속이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지만 저와 예비신랑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엄마도 저희들 계획대로 눈 감아주기로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뒤늦게 파악한 예비시어머니는 지 아들 밥줄이 우리 엄마 손에 달렸다는 걸 깨닫고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아유, 이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가게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 보고 좀 놀라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아요. 아유, 다 제 잘못이고 우리 윤성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이왕 밀어주기로 하신 거 계속 밀어주세요. 수연이랑 윤성이 둘이 자그마치 10년 인연이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천생연분 아니겠어요? 수연 어머니, 사돈, 사부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려 주세요. 제가 우리 윤성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우리 윤성이가 3대 독자잖아요. 제가 우리 윤성이를 낳아놓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안달이 나서 친정엄마 눈치를 살피더니 급기야 무슨 예비 신랑 낳던 시절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 흐느끼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오픈이긴 해도 장사하는 집이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장사 첫날부터 초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유 저는 우리 수연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싸던 될 뿐이 우리 성향과 많이 달라서 우려되는 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본색이 제대로 드러나고 만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딸과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돈을 맺을까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윤성이가 잘하기는 하지만 사위감 하나만 보일 수는 없지 않나요? 대릴 사위 삼을 게 아니면 말이죠.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대릴사위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예비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친정엄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와 예비 신랑을 부르셨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유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윤성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만 너희 어머니는 나와 수연이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니? 얼마나 무시를 하면 거지 같다느니 하는 말을 면전에서 아이 그것도 다른 사람들까지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다가 윤성이 네가 할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당장 본인이 아쉬워져서 저렇게 싹싹 빌잖아.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안면을 확확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나는 무섭다. 상황이 또 바뀌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니? 윤성이 어머니 본심을 알아버렸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걸 들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은 심정이야. 예비 신랑도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두둔할 수 없었고 사실 누구보다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지친 사람은 예비 신랑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저와 예비 신랑은 엄마 뜻에 따라 그러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걸 저와 예비 신랑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저희 또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저희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했지요. 예비 시아버지는 식당 개업식 때 일하느라 바빠서 못 오셨으니 상황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한 게 없는 데다가 예비 신랑이 회사 잘리고 식당 일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비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 것 같았어요. 모든 상황을 다 들은 예비 시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아이 그 여자가 이렇게 큰 사고를 또 치다니. 언제 무슨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하며 살았다지만 아이 아들 혼사에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사부인께마저 그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사부인이 그러시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다시 얼굴을 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럴 수 있겠니. 알겠다. 수연이는 어머니께 가서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렴. 내가 일간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지. 아이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구나.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닌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윤성이 너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중요한 일을 부모에게 숨기고 그랬던 건 정말 잘못한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든 우리 집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용기를 냈어야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아유 내가 그 여자랑 진작 이혼을 했어야 했지. 예비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와의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꺼내서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는데요. 실제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하셨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던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꼭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예비 시아버지가 참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고를 쳐서 예비 시아버지를 열받게 한 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난 전혀 모르는 일들이었어. 이번에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처음 알게 된 일들이야. 엄마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 돈으로 무슨 투자 같은 걸 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대. 엄마가 유난히 돈을 밝히고 돈 욕심도 많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벌일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워. 게다가 사기당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서 경제권을 완전히 뺏었다는 거야. 근데 이후로도 무슨 다단계 같은 거에 빠져서 사고를 또 쳤다고 하더라고. 그때 정말 이혼까지 갈 뻔했는데 엄마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못해 다시는 이런 큰 사고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겨우겨우 용서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또 이런 사고를 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시는 거지.
어차피 나도 다 컸고 이제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니 더 이상 내게 엄마 손길 필요하다는 이유로 봐줄 필요가 없으신 거 아니겠어? 게다가 엄마가 그런 짓까지 저지르니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건 그냥 겁을 주려는 얘기가 아닌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저를 찾아와 거의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다 감당하고 달게 받을게. 근데 내 아들 우리 윤성이만은 보고 살 수 있게 해주렴. 내가 우리 윤성이 없이 어떻게 살겠니? 너도 알잖니. 나한테 윤성이가 어떤 아들인지. 네가 어머니께 말씀 좀 잘해줘. 어머니가 내 연락은 전혀 받지를 않으셨어 말이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잘 좀 말씀드려줘라. 응? 내가 우리 윤성이 위로 딸만 둘러놓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윤성이 하나만큼은 잘 키우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다. 아들만이라도 되찾게 해달라고 의절한 채 살고 싶지 않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캐캐 묵은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데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눈물 콧물 쏟으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들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한 번은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듣고는 있었지만 전혀 공감도 이해도 되지 않네요. 그리고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죠.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로 저희 엄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속으로 저와 저희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버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속물스러운 사고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마음은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건 저와 윤성이도 같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이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나 저 그리고 윤성이나 아버님까지 모두 어떤 마음일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게다가 남편의 누나들조차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상황을 안쓰럽게 여기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는 지금처럼 연락 와도 받지 마. 대꾸를 안 하는 게 장책이야. 사람이 그 정도로 비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았거든. 근데 윤성이 엄마는 변할 마음이 아니라는 걸 너무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하나도 안 들더라. 연극하고 있네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니야, 오죽하면 딸들도 엄마 편을 안 들겠어? 하긴 그놈의 3대 독자 아들 타령만 하면서 윤성이한테만 지극정성이었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누나들은 완전히 찬밥이었대. 그래서 윤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하는 거야. 왜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 누나들이 엄마가 안 보일 때 아들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런다고도 하잖아. 윤성이도 어릴 때 그런 걸 당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윤성이가 좀 착해? 애가 그렇게 착하니까 누나들도 나중에는 윤성이 이뻐하고, 그리고 사실 윤성이 엄마 극성인 게 윤성이는 좋았겠어. 제일 힘들었지 뭐. 그걸 아니까 누나들도 지금은 윤성이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나한테도 잘해주고 말이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딸들마저 엄마 편을 안 들고 결국 그 여자 한 사람만 빼고 모두 같은 마음인 거잖아. 아무리 간절하게 말해도 쉽게 고쳐질 사람이 아닌 거야. 맞아. 나도 마음 약해지지 않게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아유, 윤성이 아빠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얘. 왜 아니겠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내색 안 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 거 아니야. 그동안 윤성이 아빠는 그냥 무섭고 엄하고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 사실 뭐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뭐.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멋있는 분 같아. 윤성이에 대한 마음도 애틋한 게 크신 것 같고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윤성이가 아빠랑 관계가 엄청 돈독해진 거 있지. 윤성이도 그동안은 아빠를 무서워하기만 했고
그리고 늘 중간에 걔네 엄마가 끼어 있었으니까 애당초 아빠랑 별로 대화 같은 것도 없었대. 워낙 바쁘기도 하셨고 말이야.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부자간에 아주 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엄청 보기 좋아. 마음도 놓이고. 어머, 그래? 잘됐다, 얘.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엄마랑 의절하라고 얘기해놓고 내 지금 걱정도 했는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천륜 아니니 천륜. 그걸 내가 나서서 끊어라 마라 했으니 윤성이 아버지가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랬지. 그럼 뭐 부모 다 의절하고 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다니까 정말 너무 다행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그렇게 소통하고 지냈으면 윤성이가 사회성이 좀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랑 좋은 사이가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수연이 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니니? 그리고 우리 수연이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랐잖아. 그래서 엄마는 네가 다정한 시아버지 만나서 사랑 많이 받았으면 했거든. 너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아버지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잘해드려. 진심은 다 통하게 되어 있거든. 겉으로만 신용만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알지?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솔직히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예비 신랑에게는 또 다른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예비 신랑은 저와 친정엄마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말이에요. 엄마가 다시는 너나 장모님을 찾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곤란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엄마를 한번 만났어. 너까지 찾아가서 그랬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거야.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라고 했어. 아무리 찾아와서 감정에 호소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동요될 사람은 없다고. 왜 그렇게 된 건지 본인이 살아온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했어. 알아들으셨을 거야. 예비 신랑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고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또 찾아온 거죠. 희년? 너지? 네가 우리 윤성이한테 그딴 꼴 같지 않은 건방진 얘기를 하게 만든 게 너 아니냔 말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 이게 감히 누구더러 누구한테 그딴 얘기를 하라 마라 시키고 난리야. 할 거면 네 입으로 직접 할 것이지 내 아들을 이용해? 내가 모를 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몰라? 걔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만큼 내 아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랑 너는 돌아서면 하루아침에 남남이지만 나는 내 아들 엄마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천륜이라고. 네가 그걸 갈라놓고 잘 살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내 아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럴지 몰라도 결국은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걸 알아야지. 제가 분명히 다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다니 이번에는 악담을 퍼부으시네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나 저희 엄마보다 더 확고한 게 그쪽 가족들이에요. 저희 가족보다 그쪽 가족들이 더 단호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더 이상 안 참아드려요. 지금 저한테 퍼부으신 악담 다 녹음했고요.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아버님이 소장 보내신 걸로 아는데 받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행동들이 다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하고 싶으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도 챙겨서 나가셔야 앞으로 먹고 살 기반이라도 마련하시지 않겠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짓 그만하시고 제발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윤성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모욕이라고 받아들이시니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심으로 뉘우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없네요.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 없게 만들어주셔서 고맙네요.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또 이러시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와는 별개로 예비 신랑과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날짜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예비 시아버지나 누나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저하고도 이런 사건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고 돈독해졌답니다. 확실히 어려운 일을 같이 겪다 보면 생기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도 안 가봤고 전쟁터에 나가본 것도 아니지만 전우애라고 할까요? 똘똘 뭉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했고요. 예비 신랑이랑도 그렇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큰일을 겪으면서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는 오지 못할 거예요. 초대하지 않았고 나타나지 마시라는 당부를 예비 신랑 가족들이 아주 살벌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자기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조카 딸의 애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조카 딸 집에 들어가 있다는데 그 성격에 그러고 얼마나 버틸까 싶네요. 그렇지만 뭐 알게 뭐예요? 고생도 좀 해보면서 이제라도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저희는 마음을 비운 지 오래됐거든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벅차고 설레는 나날을 보내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쁘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지금처럼 바른 생각을 갖고 잘 살아가자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하는 결혼이니 그만큼 더 몇 배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축하해 주시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